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발성 그리고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러 온 광쌤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노래 연습을 하는데 음정, 박자, 발성 모두 다 신경 쓰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내 실력이 멈췄다, 어느 정도 성장이 잘 안 된다 싶을 때 의심하면 좋을 포인트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아닌 노래를 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노래의 성장이 멈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게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우리가 연습을 하던 것을 뒤집어서 의심을 해본다면 새로운 포인트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노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벌스, 브릿지, 코러스처럼 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노래를 부르는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소리를 내는 순간과 소리를 내지 않는 순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발성적으로 음정을 정확하게 내는가, 내가 박자를 잘 타서 정확한 위치에 내가 노래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리듬을 잘 표현해서 듣는 사람에게 내 감정과 리듬감을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각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가보실게요. 오늘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갑자기 웬 난이냐? 라고 하실까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미술 활동으로 난을 쳤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그때 당시는 엄청난 가치를 매겼다고 해요. 근데 이 난을 평가를 할 때 재밌는 게 어떤 것에 평가 기준을 두냐면, 물론 이 난의 이 선이 얼마나 힘차게 뻗어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런지 도장이 박혀 있는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백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리면 남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쪽을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노래로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래를 부르지 않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백의 공간, 노래를 부르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도 이 노래라는 예술이 확실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지금부터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음 세 가지를 한번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쉬는 길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노래를 부를 때는 음표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쉼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음표에는 신경 쓰지만 쉼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요. 즉 얼마나 쉬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 노래에 대한 박자나 리듬 같은 것들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왜냐? 정확하게 언제 들어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박자가 흔들린다거나 혹은 이것들이 불안정해지면서 호흡을 마시는 데 있어서 긴장감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정이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도 중요하고, 쉼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정확하게 숨을 쉬어준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있잖아요. 목소리를 단단하게 낸다와 부드럽게 낸다에서의 큰 차이점은 물론 성대 운동성에도 차이가 있겠지만 호흡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호흡을 많이 섞으면 부드럽고 넓은 소리가 나고요. 호흡을 적게 쓰고 성대 접촉이 강하면 단단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포인트고요. 이 쉼표에서도 호흡을 쓰면서 소리를 안 내는 경우가 있고요. 호흡을 안 쓰면서 쉼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들리셨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그 사이에 잠깐 쉴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 한번 끊어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자, 어떤가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 쉴 때도 호흡을 사용을 해준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숨을 쉴 때 빼곤 말이죠. 이렇게 호흡을 사용한다는 것은 소리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호흡을 써준다는 것은 내 몸에서 계속 호흡 에너지를 써주고 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잘 써주는 것이야말로 노래를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부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의거해서 세 번째는 호흡을 마셔준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래를 안 부를 때, 그러니까 공백 때 해야 되는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 숨을 마셔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숨을 마시면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비트박스에서 숨을 마시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은 그건 우리 노래 부를 때는 실제로 쓰이지는 않으니까 잘 그걸 논외로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숨을 마실 때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을 마셔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숨을 마실 때는 소리가 들어가기 직전에 숨을 마셔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반면 좀 빠르고 타이트한 노래 같은 경우는 노래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아주 타이트하게 숨을 마셔주는 편이고요. 좀 부드러운 노래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조금 더 호흡에 마시는 기간을 늘려서 길게 마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리가 날카롭고 강하게 나시는 분들은 소리 바로 앞에 타이트하게 마셔주시고요. 호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마셔줍니다. 이 공백 때 숨을 어떻게 마셔주냐에 따라서 나의 톤과 소리의 느낌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이거를 인식하시고 숨을 마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은 노래를 부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지 않는 공백 타임에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때의 감각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을 느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성장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열심히 연습해보시고 모르시는 게 있다면 댓글과 저희 카페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